안녕하세요. 11주차 1교시 수업을 시작할게요. 저번 주에 버전스에서부터 프리즘까지, 아배수까지 쭉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문제 연습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버전스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버전스는 유효 광선 속에 집산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게 답이 되겠죠. 1번 굴절률의 크기 아니고, 렌즈의 굴절률도 아니고, 꺾인 각 아니고, 밝기 같은 거 아니죠. 유효 광선 속에 광선 다발의 집산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게 버전스에 관한 옳은 설명이죠. 다음 문제 조금 줄이고, 자, 버전스가 플러스 1디옵터인 광선 속, 플러스 1디옵터. 플러스니까 퍼지나요? 모이나요? 플러스는 퍼지면 발산, 모이는 건 수렴이라고 그랬죠. 퍼지면 마이너스, 모이면 플러스죠. 됐나요? 그래서 일단 어떤 느낌이냐면 플러스니까 모여. 1디옵터. 자, 모여. 근데 1디옵터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얼마큼 떨어지면 되나요? 1디옵터니까 거리는 디옵터분의 1m, 디옵터분의 100cm, 1m가 되겠죠. 그래서 버전스가 플러스 1디옵터인 광선 속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은 1m 뒤에 수렴하는 광선 속, 이게 맞겠죠? 발산은 안 되고요. 자, 아주 쉽게 해결됐어요. 23번 문제 됐어요. 그 다음 번 문제. 자, 광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2m 떨어진 공기 중을 지나는 광선 속의 버전스는 2m니까 2분의 1, 0.5디옵터죠. 0.5디옵터, 또 어디 있어요? 0.5디옵터.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1번이냐? 3번이냐? 자, 조심할 거 보세요. 광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2m니까 오른쪽이면 마이너스니까 이거더라고 답을 달면 큰일 나죠. 틀리라고 문제 내는 거지, 문제는. 자, 2m니까 뭐라고 그랬어? 2분의 1 하니까 0.5. 맞죠? 0.5디옵터는 됐어. 근데 오른쪽은 플러스. 맞나요? 왼쪽은 마이너스. 그럼 오른쪽이니까 플러스니까 플러스 0.5m. 이게 답이 되겠네. 아씨, 큰일 났어요. 난감하죠. 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상당히 난감합니다. 내가 계속 두 번 지금 헛소리를 좀 해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둘 중에 하나가 답이죠. 근데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어. 자, 우리가 원래 잘 알고 있는 거 해볼게요. 광원이니까 광원은 뭐요? 광원은 무조건 빛이 퍼져 나가죠. 발산이에요, 발산. 그럼 답이 뭐요? 발산이면 마이너스죠. 자, 그런데 이제 다시 볼게요. 광원은 어떻게 하라고? 광원은 빛이 퍼져 나가죠. 이렇게. 광원에서 오른쪽으로 2m, 오른쪽으로 2m 떨어졌어. 2m, 여기까지 2m, 오른쪽으로 2m. 플러스 2m네. 그러니까 플러스 2분의 1, 0.5디옵터. 그럼 3번이라고 해야겠네. 잘못됐죠? 자, 어떻게 보라고 그랬어요? 항상 이제 다시 잘 정리하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기준점. 광원 이렇게 갔죠? 광원에서 빛이 나갑니다. 기준점에 관한 문제예요. 오른쪽으로 2m 떨어졌어. 자, 그런데 우리는 뭘 봐야 돼? 여기가 기준점이니까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2m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m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0.5디옵터가 답이죠. 자, 24번 문제를 내가 괜히 길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길 이유가 없는데 왜 길게 했을까?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그래.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어쨌든 광원은 빛이 퍼져 나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광원은 발산광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커. 오른쪽으로 2m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광원에서 오른쪽으로 2m 하면 안 돼. 기준점은 항상 어디라고? 기준점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2m라고 가져야죠. 되겠나요? 그래서 24번은 해결이 됐어요. 마이너스 5디옵터가 답이 되겠죠. 자, 25번. 자, 같은 형태의 문제입니다. 수렴점이 나왔어요. 수렴점. 자, 수렴점이란 말이 나왔어요. 빛이 수렴광선이죠. 수렴광선이면 버전스가 플러스요, 마이너스요? 당연히 플러스죠. 자, 8cm입니다. 8cm. 8cm니까 8분의 몇 디옵터요? 0.08분의 1을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8분의 100. 그럼 얼마요? 8분의 100. 얼마라고 해야 되나요? 12점? 12.5. 여기 보기 중에서 10, 25, 이거네, 이거 12.5. 답 바로 나왔죠? 8분의 100. 이제 보는 방법에 아까 24번 문제에서 광원에서는 빛이 발산하죠. 수렴점은 빛이 모인다는 거죠. 근데 자, 수렴점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수렴점, 빛이 모이는단 말이 이렇게. 빛이 모였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얼마 떨어진 점은 문제를 못 내죠. 항상 왼쪽으로 얼마죠. 왼쪽으로 얼마. 맞나요? 왜냐면 수렴점이 여기도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가는 건 없죠. 빛은 왼쪽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만 그린다라고 그랬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 이제 매번 헷갈리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수렴점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빛이 어느 점에 모였어. 자, 수렴점으로부터 왼쪽으로 8cm, 왼쪽으로 8cm니까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8cm 틀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라고?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8cm 플러스 8cm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꼭 알고 있어야 돼. 수렴시켰다 플러스 또 수렴점으로부터 왼쪽으로 8cm다. 이것은 요 지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점, 버전수를 구하고자 하는 지점에서부터 수렴점까지 거리가 플러스 8cm였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25번 답은 플러스 12.5디옵터. 24, 25번 두 문제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 그러면 버전수 문제는 잘 안 틀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디옵터 계산 또는 거리 계산할 때 센티미터가 나오면 분의 100을 해주라고 그랬죠. 자, 이번에는 이제 말이 살짝 바뀌어서 자, 굴절률이 2인 매질입니다. 굴절률 2인 매질 속에서 수렴점으로부터 왼쪽으로 8cm. 자, 수렴점으로부터 왼쪽으로 8cm니까 어쨌든 너는 플러스 디옵터가 나오겠죠. 또는 이제 그림을 그리면 수렴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수렴점이 있으면 왼쪽으로 8cm.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8cm죠. 8cm. 자, 그럼 몇 디옵터냐 이렇게 물어봤어. 자, 잘못하는 경우 아까처럼 그냥 8분의 100 하면 틀려버리죠. 항상 버전스는 어떻게 라고 그랬어요? 버전스는 거리분의 굴절률로 계산이 되겠지. 됐나요? 거리분의 굴절률. 그럼 계산을 해볼게 이제. 어쨌든 플러스라고는 생각이 됐으니까 거리분의 굴절률 8cm 분의 굴절률 2cm니까 얼마 하면 돼? 100 하면 되죠? cm를 미터로 바꿔주기 귀찮으니까 그러면 4분의 100 디옵터. 4분의 100. 그럼 얼마가 돼 이제? 플러스 25 디옵터가 답이 되겠죠. 플러스 25 디옵터. 자, 27번도 계속 봅니다. 굴절률이 2인 매질 속에서 굴절률이 2인 매질 속에서
파면으로부터 2m 떨어진 곳으로 수렴하는 광선 속의 버전스. 수렴이네, 수렴. 수렴. 됐죠? 수렴. 파면으로부터 2m 떨어진 곳으로 수렴합니다. 2m 떨어진 곳으로 수렴한다는 거죠. 수렴 2m. 거리가 2m예요. 굴절률이 2죠? 그러면 2m분의 2. 그럼 플러스 1디옵터가 답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어떤 파면으로부터 이렇게 파면이 있어요. 2m 떨어진 곳으로 수렴합니다. 그럼 왼쪽으로 수렴하는 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다라고 그랬죠. 무조건 어디로만? 오른쪽으로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2m. 됐죠? 플러스 2m죠. 또는 수렴하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값은 2분의 1을 하면 안 돼. 2분의 1 하면 안 돼. 왜냐면 굴절률이 2니까 거리분의 굴절률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 28번. 무한대 거리에 대응하는 디옵트의 크기. 무한대. 어쨌든 무한대분의 1이 되겠죠. 이것은 0디옵터다. 그래서 무한대 거리는 0디옵터. 되겠습니까? 자, 29번 문제를 볼게요. 계속 버전스 문제. 굴절률이 2인 매질 속에 점광원이 있어요. 굴절률이 2라고 나와 있어. 이 점광원으로부터 50cm 떨어진 거리에 있는 파면에서 버전스는, 자, 광원은 빛을 내보내죠. 광원은 빛을 내보내니까 이거죠. 그럼 얘는 너 아니면 너. 찍더라도 이런 것은 의미가 없죠. 오른쪽 50cm예요. 그러면 50분의 2 곱하기 100 하면 되겠네. 센티미터니까 50분의 1 하면 안 되고 50분의 100을 해줘야겠죠. 그럼 얼마가 나왔나요? 그러면 4디옵터가 나왔죠. 4. 그래서 요게 답이 되겠네. 얼른 풀어서 얼른. 조금 더 자세히 한번 해볼게. 다시. 굴절 2인 매질 속에 점광원이 있다. 그럼 점광원이 있으면 광원은 빛이 나가는 곳이죠. 여기서부터 50cm 떨어진 점. 50cm. 요 거리가 50cm예요. 여기서 요 점에서 버전스를 물어봐서 여기 파면의 버전스 굴절률이 2예요. 그럼 버전스는 거리분의 굴절률 2. 거리는 50cm. 그럼 여기다 100을 곱해줘야죠. 센티미터니까. 자, 근데 부호는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50cm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50분의 2 곱하기 100.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 4디옵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은 아름답게 마이너스 4디옵터. 29번 됐죠? 뻔합니다. 점광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광원은 빛을 퍼지게 하는 거야. 빛을 내보내는 것이니까. 다음에 30번 이제 프리즘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프리즘 문제. 30번 백색광이 프리즘에 의해서 색분산이 일어납니다. 굴절률이 가장 작은 색. 굴절률이 누가 가장 작겠냐? 자, 프리즘에서 빛이 백색광선이 와서 이제 색깔별로 R이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G, 그 다음에 B, RGB 대표 광선을 해볼게요.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꺾이죠. 굴절률이 가장 작은 색은 빨간색이네. 빨간색. 됐죠? 프리즘에서 색분산, 굴절률이 작은 것은 답은 당연히 빨간색이다. 됐죠? 빨간색이 조금 꺾인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
다음에 31번. 공기 중 얇은 프리즘 렌즈에서 광선의 꺾임 각이 최소가 되는 경우는, 자, 이거를 말로 하면 상당히 어려워져. 자, 프리즘이 이렇게 있다. 프리즘. 그러면 빛이 와서 꺾이는 거죠. 꺾여 와서 점점점점점 한 번 꺾여 점점점 그다음에 두 번 꺾여 이렇게. 그래서 이게 꺾인 각이죠. 이 꺾인 각이 최소가 될 조건이 있어서, 자, 생각이 나겠죠. 최소가 될 조건은 이렇게 잡고 여기도 법선을 잡아서 이 각과 이 각이 같아라. 맞나요? 그래서 요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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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요각이 같아라. 법선 잡고 또 뭐가 있었냐면 아주 쪼잔하게 이제 이렇게 요각과 요각이 같아라. 아씨 말이 복잡하죠. 그래도 우리가 기억이 날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제 내가 그림을 이렇게 일부를 그려서 빛이 와서 여기 법선으로 오는 거예요. 빛이. 자, 빛이 와서 꺾였어요. 그 다음에 또 법선을 하나 그려. 이렇게. 그 다음에 빛이 한 번 더 꺾였어요. 이렇게 와서 꺾였어. 그래서 꺾인 각이 최소가 될 조건은 어떻게 잡았느냐면 이 각과 이 각이 같아라. 자, 요거 뭐라고 이름 붙일까요? 1면의 입사각 너는 2면의 굴절각. 또 어떤 게 있었나요? 또 하나 더 있었죠? 1면의 굴절각, 2면의 입사각. 됐나요? 그래서 양쪽이 같고 가운데가 같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1번부터 볼게요. 1면의 입사각, 굴절각. 2번 2면의 입사각, 굴절각. 안 되고 3, 4번 안 되고 5번 1면의 입사각과 2면의 굴절각이 같을 때, 또는 1면의 굴절각과 2면의 입사각이 같을 때, 이것도 괜찮죠? 됐나요? 그래서 31번 문제 해결이 됐어요. 다음에 32번. 프리즘 1면의 입사각이 30도, 최소 꺾임각이 30도. 이 프리즘에서 2면에 대한 굴절각은 문제 어렵다. 이거 어떻게 구하지? 자, 용어가 뭐가 있어요? 최소 꺾임각이죠? 1면의 입사각이 30도, 2면의 굴절각은 최소 꺾임각이 몇 도로 측정됐는지 몰라.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1면의 입사각이 30도래요. 최소 꺾임각이 측정됐어요. 2면의 굴절각은 1면의 입사각과 2면의 굴절각이 같을 때 최소 꺾임각 조건이었죠. 했습니까? 시계에 넣어서 계산하기는 부담스러운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지. 할 수가 없어. 이건 어떻게. 그래서 조건. 아까 31번에서도 같은 조건이 나왔죠. 최소 꺾임각 조건. 잘 할 수 있겠죠. 그림으로 기억하는 게 좋더라고 했습니다. 32번 됐고 33번 굴절률이 1.5 정각의 크기가 0.06 라디안의 프리즘 렌즈가 공기 중에 있어요. 최소 꺾인 각은 몇 프리즘 디옵터인가? 단위가 안 맞아. 일단은 느낌 안 좋아. 여기 라디안인데 여기는 프리즘 디옵터죠. 맞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처음부터 바꿔버릴까요?
맞나요? 얼마라고 그랬나요? 1 프리즘 디옵터가 0.01 라디안이죠. 맞나요? 좋아요. 좋아. 1 프리즘 디옵터가 0.01 라디안. 자, 그럼 문제 바꿀까 이제? 0.01 라디안이면 6 프리즘 디옵터네.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제? 그러면 단위가 맞았죠? 프리즘 디옵터니까. 그러면 최소 꺾임각 공식이 n-1 알파. 됐나요? 굴절률 n 알파는 정각. 그럼 이걸 계산해주면 n-1 다시 계산해볼게. 최소 꺾인 각은 n-1 1.5-1 그 다음에 0.06 라디안 하지 말고 얼마라고? 6 프리즘 디옵터. 이렇게 하면 되겠죠? 0.6이니까 얼마요? 3 나오죠. 그래서 답은 3 프리즘 디옵터가 되겠다. 조금 귀찮아. 아주 조금 귀찮아.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서 살짝 귀찮은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소 꺾인 각 문제. 여기서 강조사항은 단위가 너는 라디안 물어본 건 프리즘 디옵터 그러면 1 프리즘 디옵터가 0.01 라디안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단위를 맞춰주는 게 좋겠어. 그러겠죠? 단위를 맞춰주는 게 좋겠죠? 33번 문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34번 문제. 굴절률이 2. 정각의 크기가 0.03 라디안. 이 프리즘의 최소 꺾인 각은 몇 프리즘 디옵터냐? 아, 또 귀찮아. 0.03 라디안 뭐라고 그래? 3 프리즘 디옵터죠? 됐죠? 적습니다. 아주 쉬워 이제. n-1, 2-1, 3 프리즘 디옵터. 답은 뭐예요? 3 프리즘 디옵터가 나오겠죠. 느낌 좋죠 이것도. 그래서 단위 갖고 장난치는 거. 우리는 최소 꺾인 각이 n-1 알파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단위만 조심하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 그 다음에 35번. 자, 프리즘에 입사한 광선이 5m 500에서 5cm 꺾여. 몇 디옵터냐? 요거 프리즘이 있는데 쭉 갔는데 꺾였는데 여기까지 요 거리가 5m에서 5cm 꺾였다는 얘기죠. 5m에서 5cm. 아, 문제 쉽네. 우리가 원하는 건 뭐요? 1m에서는 얼마? 1m에서는 그럼 얼마요? 1cm 꺾였죠. 그럼 1 프리즘 디옵터가 나오는 거죠. 됐나요? 5m 후방에 5cm야. 1m에 1cm야. 1 프리즘 디옵터가 나왔죠. 35번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36번. 정각이 0.04 라디안이고 굴절률이 1.5인 프리즘에 빛이 입사한다. 빛이 원래 진행 방향에 대하여 수직으로 8cm 편차가 생긴 지점은 프리즘으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곳인가? 아, 말 복잡해.
첫 번째 조건을 가지고 볼게요. 여기서 처음이 뭐냐면 정각이 0.04 라디안, 굴절률이 1.5인 프리즘에서 빛이 입사를 해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요게 몇 프리즘 디옵터인가? 금방 계산하죠. 꺾인 각 계산 아주 간단하죠? 근데 0.04 라디안이니까 4 프리즘 디옵터죠. 4 프리즘 디옵터. 그럼 최소 꺾인 각 계산해 볼까요? 최소 꺾인 각 이것은 1.5-1에 4 프리즘 디옵터. 1.5-1이 0.5죠. 그러면 2 프리즘 디옵터죠. 됐습니까? 자, 이 프리즘 2 프리즘 디옵터니까 무슨 뜻인가? 얘는 이렇게 있으면 빛이 와서 너가 2 프리즘 디옵터니까 자, 여기서부터 1m 떨어진 곳에서 얼마 꺾이는 거 이렇게 쭉 간다고 칠까요? 1m 떨어진 점에서 밑으로 얼마큼 꺾여? 2cm 꺾이는 거죠. 2. 그러면 2, 4, 6, 8. 밑으로 8cm 편차가 생기려면 1, 2, 3, 4m네, 4m. 1m에 2cm 편차가 생기니까 4m면 8cm의 편차가 생기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네, 4번이. 느낌 팍 와요? 살살 와요? 되겠죠? 그래서 36번 문제 한 번 꼬인 거예요, 문제가. 이걸 다시 정리해 볼게. 너를 두 번에 걸쳐서 두 개 문제가 겹쳐진 거라고 보시면 돼. 첫 번째 정각이 이거고 굴절률이 이건데 빛이 왔어. 그럼 여기서 아까 했던 대로 너는 이 프리즘 디옵터다. 이 말을 하나 최소 꺾인 각으로 잡았죠. 됐죠? 이거는 됐고, 그 다음에 이 프리즘 디옵터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1m당 1m에 얼마가 밑으로 1m에 2cm 편차가 생기는 거죠. 그럼 8cm 편차가 생기려면 얼마가 필요하다? 4m 떨어진 곳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이 4m예요. 이런 문제 하나 정리해 놓으시면 완벽하게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보시면 프리즘에 관한 얘기죠. 프리즘. 자, 도립상을 정립상으로 만들 수 있으면 쌍안경에 사용되는 프리즘은 직각 프리즘 2개 붙여놓은 거 맞아요? 직각 프리즘 2개 붙이는 거 뭐요? 포로 프리즘이라고 그랬죠? 포로 프리즘. 직각 프리즘 2개. 직각 프리즘 2개 붙여놓은 거 포로 프리즘이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 그 다음에 38번. 얘는 금속막을 부착시켰어요. 금속막. 우리 프리즘 연습할 때 금속막 부착한 것이 뭐라고 그랬나요? 금속막. 금속막을 부착시켜서 반사를 더 잘하게 하는 것. 이거 이름이 뭐가 있나요? 얘는 펜타 프리즘이죠. 펜타. 4번 펜타 프리즘이 이렇게 안 나와. 4번 펜타 프리즘. 되겠나요? 펜타 프리즘. 그럼 39번 꼭지가 90도이고 한 번에 전반사를 이용하여 광선의 방향을 90도 변화시켜. 이게 누구요? 가장 간단한 직각 프리즘이죠. 직각 프리즘. 기억나죠? 직각 프리즘. 직각 프리즘 이렇게 전반사를 이용해서 한번 빛을 반사해서 90도 방향을 바꿔줍니다. 직각 프리즘.
자, 다음 봐요. 공기 중에 놓인 프리즘 랜드를 통해서 물체를 볼 때 상해 이동 방향. 프리즘이 있어. 프리즘. 물체를 봅니다. 물체가 있어. 물체가. 그러면 이렇게 꺾이겠죠. 여기에 눈이 있어. 눈의 입장에서는 빛이 어디서 온 거야? 여기서 온 거죠. 여기. 상해 이동 방향은 어디? 위. 위니까 어디라고 말할까? 위는 정각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공기 중에 놓인 프리즘 렌즈를 통해서 물체를 보면 상은 정각 방향으로, 빛은 어디로? 프리즘의 기저 방향으로 빛이 꺾겠죠. 맞나요? 다시 빛이 이렇게 해서 베이스 방향, 기저 방향으로 꺾였어. 하지만 상은 어디서? 눈은 저쪽에서 빛이 오는 걸로 착각을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정각 방향으로 이동하겠다라고 보시면 돼. 됐습니까? 그 다음에 41번. 아배수와 연관성이 가장 깊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 아배수. 아배수는 분산능의 역수죠. 맞나요? 아배수는 뭐라고? 분산능의 역수. 되겠습니까? 아배수는 분산능의 역수. 이 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아배수, 분산능의 역수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분산능이 크면 아배수는 작다. 분산능이 작으면 아배수는 크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했죠. 그 다음에 아배수, 분산능 역수입니다. 맞게 표시한 것은 이건 뭔가요? 몇 번인가? ND-1 F 빼기 NF 빼기 NC 2번이네. 2번. 아배수는요 계산기 없이 계산하는 게 좀 불편해. 그래서 나오면 식 정도, 우리가 저번주에 연습을 해봤죠. 이 식을.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 끝난 것 같은데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42번까지 문제 연습을 해봤습니다. 지금 첫 번째 단원이나 마찬가지죠. 빛에 관한 일반적인 성질에 관한 문제를 연습을 해봤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요거를 지금까지 42번까지 풀어봤는데 요거를 뭐 프린트를 해서 이걸 뭐 나중에 또 풀고 뭐 내년에 풀 거요? 그런 거 없어. 여기까지 42번까지 싹 이해하고 안 되면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그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 이제 다음은 없어.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지 따로 필기하고 그런 것도 이제 의미가 없어요. 국시를 보는 사람들은 이제 지금부터 연습을 하시는 게 그대로 가기 때문에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 그리고 필요하면 또 보고 필요하면 또 보시면 돼요. 되겠나요?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셔야 돼. 그리고 문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저번 주 내용을 조금 더 참고해 보시고,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기까지 문제는 아마 거의 다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좀 허접하다 문제가 뭐 이런 걸 하냐 요 정도 개념을 잡아야 돼. 그래야 현장에서 실전에서 아주 편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문제 연습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다음 내용을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